안녕하세요. 꿈꾸는 협동조합 김혜주입니다. 비 오는 금요일은 뭔가 좀 느낌도 새로운데요. 이렇게 며칠 비가 내린다고 우울해하거나 늘어져 있지만 말고 지금 팔도 쭉쭉 한번 펴보시고 다리도 쫙 늘려보고 또 씩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혹은 거울을 보면서 웃어보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도 건네보시고요. 괜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분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꿈꾸는 협동조합입니다. 전화를 할까 말까 문자로 할까 시간이 너무 늦었나 그녀는 벌써 잘까 오늘따라 밤이 너무 길어 문자를 썼다 고쳤다. 네, 첫 곡은요. 프라이머리의 물음표였어요. 물음표? 왜 물음표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어제 별사나이님께서 소개팅하고 나서 결과는 물음표요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재행님께서 안녕하세요. 짱짱걸 희주님 아침 해가 짱짱하더니 슬 흐려지네요. 브라운 아이즈 비오는 압구정 추천해봅니다. 바빠서 이만 하고 휙 하셨어요. 소녀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출첵합니다. 조금 오글거리지만 장근석의 사랑비 부탁해요 하셨고요. 광명선님도 오늘도 출석해주셨네요. 오늘만 지나면 추석 연휴인 조합원 여러분 하셨는데 월요일 화요일도 남아있는데요. 긴 연휴 동안 과식하지 마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추석 선물로 신청곡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또 신청곡 써주셨어요. 이번 월요일 화요일까지 휴가를 또 이렇게 콱 낸 분들은 꽤 길게는 9일 정도 쉴 수 있는 거죠. 그쵸? 공돌이님께서 저는 출첵하고 바로 나가야 돼서 듣지 못해요. 그래도 오늘 힘차게 시작합니다. 아자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또 가셨다고 하니까 못 들으시겠네? 미갱님께서도 피야 제발 그쳐줘. 촛불이 꺼지잖아 하셨고요. 슬라지님은 조합원 백마고지님이 파는 철원쌀 어제 도착해서 오늘 아침에 밥해서 먹으니까 반지르르한 것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셨어요. 고맙다는 말씀 전하며 출석합니다용 하셨고요. 천수담님도 출첵해주셨고요. 주니파파님도 하준이 사진 올려주셨고요. 관주님도 출첵해주셨어요. 자두님도 오셨고 기타 치는 달탄양님께서는 드디어 내일 바람 피러 가신대요. 지난달에 회식 후에 손여신 알바생이랑 친해져서 내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촛불 집회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나, 이러면 나쁜 남자겠죠? 남자의 바람은 무죄로 하면 안 될까요? 윤종신의 처음 만날 때처럼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지만, 연상의 여자친구가 있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만난 좋아하는 연예인을 닮은 그 여인과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서가 될까요? 아니, 여자친구를 정리하고 만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익님께서는 시를 또 한 편 올려주셨어요. 시를 조금 있다가 읽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금요일은 아주 빡빡한 순서, 빽빽하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귀가 열리는 고전,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 할 거고요. 또 알쏭달쏭 조합원 퀴즈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사무국 소식도 오늘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얼른 빨리 시작해야겠죠? 성시경의 연연이라는 노래 듣고 싶다고 또 신청곡 써주셨는데 듣고 와서
바로 귀가 열리는 고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자꾸만 부르지마 내 마음 문턱을 넘어오지마 문을 열고 날 알아버리고 더 힘들면 어떡하려 그래 여기저기 다친 금요일 아침 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귀가 열리는 고전 시간입니다. 이윤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좀 표정이 좀 더 온화해 보이세요. 무슨 다른 좋은 일? 날은 사나웠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혹시 더 좋은 일이 있으실까 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유,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 벌써 기대되는데요. 그러면은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오늘은 드링크인가 이러자면 네. 옛날에 바카스가 이제 좀 더 강력한 힘으로 네. 핫식스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자양강장제 같은 음료 말씀이시군요. 그걸 슈퍼에서 파는 걸 보면서 느꼈던 것들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어찌 보면은 핫식스를 이렇게 마셔보면 사실 닝닝하고 느끼하고 좀 그렇잖아요. 마치 뭐라고 할까요?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네. 이 지도자가 알약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제 길들이는데 거기서 주는 그 맛이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이제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는 우리들. 네. 또 무슨 학교 축제가 되면 이제 핫식스가 막 박스로 제공되고 맞아요. 막 그러잖아요. 요즘 종류도 다양해졌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르자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고 하는 참 달콤하고 뭔가 설레이는 그래서 그 떠날 날을 위해서 한편으로 보면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해라 하는 얘기와 떠나기 전엔 열심히 일해라. 미친 듯이 또 떠나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 떠나는 그의 손에는 카드가 들려있죠. 소비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네. 이 핫식스는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자면 서구의 한 300년의 근대화의 과정, 뭐 작게는 한 200년의 근대화의 과정을 우리는 불과 30년 만에 이제 이뤘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엄청난 설렘이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 지금은 이제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광고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그때는 이제 100억 불 수출, 그리고 국민소득 1000불, 이라고 하는 것들이 달성돼서 대단히 축제처럼 됐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2만 불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1000불이면 방글라데시보다도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죠. 그리고 숫자 개념도 없었던 우리들한테는 그게 정말 설레이는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열심히 일만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하루 만에 갈 수 있고 또 언젠가는 뭔가 달나라도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머지않아서 열심히 일하면 물론 저희가 혹은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면 네. 먹고 싶은 짜장면도 실컷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날마다 당시에 이제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나요? 과자 예. 지금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네. 그것을 날마다 먹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뭔가 정말 열심히 아버지가 일하면 뭔가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만 한다면 네. 우리가 뭔가 정말 배고팠던 시절이죠. 계란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네.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버지들은 열심히 일했고 그 다음 세대인 우리들은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상상했던 2만불 시대이고 원하기만 한다면 짜장면 따위야 늘 먹을 수 있고 선물 세트 요즘은 아이들은 들도 보지도 않죠.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풍요로워졌는데 네. 우리가 행복하냐 하면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제 아버지들은 사라졌어요. 저녁 있는 밥상은 없어졌죠. 네. 이제 늦게까지 일하고 지친 몸으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아버지들만.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가장을 봐야 되는 가족들만 있는 사회로 변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 가정은 이제 저녁도 사라지고 또 하나의 전설 속에서만 존재했던 어떤 것이 되었죠. 네. 이 속에서 우리가 한번 식세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바카스라고 하는 음료가 있었는데, 네. 지금도 있죠. 예, 바카스는 어렸을 때 신기루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시면 네. 뼈가 녹는다고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면 정말 바카스는 꼭 미친 듯이 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 조그만 병에 있는 그 신기한 약간 노리끼리한 액체가 왜 우리들한테 못 먹게 했을까가 너무 아쉬웠어요. 왜 못 먹게 하셨을까요? 피곤하면 네. 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면 피곤한 거 눈을 정말 뒤집고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피곤하면 자야죠. 이런 거죠. 그래서 바카스는 적어도 어른들에게서는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인간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는 어떤 명제죠. 피곤하면 자야지. 애들이 무슨 바카스야.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 속에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에 판매하는 곳도 이제 약국이었어요. 네. 약국에 한정되었고 몰래 그 공장의 여공들에게 아티반이나 또 그 입시생들이 몰래 타이밍이라고 하는 약이 있었어요. 네. 잠자지 못하게 하는, 잠자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약을 먹이기는 했지만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네. 몰래 먹였던 약이죠. 바카스조차도 공개적으로는 애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각성제였습니다. 네. 어느 날 바카스가 광고상을 받았죠. 공익 광고보다도 더 공익적인 광고라는 이유입니다. 혹시 바카스 광고 처음 출발할 때 기억하세요? 정말 대단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광고가 시작됐어요. 네, 청춘과 관련됐던 거였나요? 예, 그 전에는 이런 거였죠. 처음에는 이제 어두컴컴한 버스 안에 네. 어떤 젊은 아이가 이렇게 졸고 있어요. 네. 뒤에서 손이 와가지고 어깨를 탁 짚으면서 얘야 피곤하지. 네. 이러면서 바카스를 딱 주는. 아. 그 다음에 어느 환경미화원이 네. 이제 리아카를 끌고 갔는데 뒤에서 어떤 젊은 아이가 학생이 리아카를 밀어줍니다. 네. 근데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얘야 피곤한데 쉬지 그러니 괜찮아요 아버지. 가슴에 뭉클해지는 거죠. 예, 환경미화원의 네. 아들과 아버지가 새벽에 만납니다. 그리고 새벽에 먼동이 트는 걸 보면서 바카스를 탁 아버지가 아들에게 줘요. 그리고 여긴 우리 자리가 아니잖아. 뭐 지킬 것은 지킨다. 이 시리즈로 계속 가요. 정말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뭉클한 장면들이고요. 그런데 잘 보면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어떤 기호들이 있죠.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 금기화되었던 네.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른의 손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괜찮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피곤하지 이러면서 주는 바카스 되게 아름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과거는 적어도 피곤할 때는 쉬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아버지들이 네. 이제는 바카스를 주고 있는 것을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덧칠을 미화? 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네.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선진조국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던 사납고 거칠은 조국 근대화의 어떤 문제를 마치 온화한 손길로 슬며시 포장한 채 다시 속삭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닌가. 결국 그런데 이 바카스의 10배의 각성 효과가 있다는 하시스가 이제는 버젓이 슈퍼에서 혹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온화함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점에서 바카스가 이제 편의점으로 갔거나 갈 것 같다는 생각과 네. 이제는 갈 필요 없이 핫식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생각들을 정말로 하게 되는데요. 더 강한 10배는 더 강한 예, 핫식스가 예. 정말 편의점의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게 됐네요. 네.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루에 도대체 얼마를 쉬는 것이 혹은 얼마를 노동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고 얼마를 어느 정도가 가장 조화가 맞을까?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핫식스를 마시면서 일해야 되는 현실, 네. 핫식스를 마시면서 공부해야 되는 현실은 분명히 미쳐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네. 각성제를 먹으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보면 핫식스는 역사적 은유 같아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광고에서 뻔뻔스럽게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공중파를 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에 대한 네. 적어도 돈을 버는 것이 우리를 편하게 하긴 하지만 그것이 당당하고 부자 되는 것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은 아니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부자 되세요가 이제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공중파를 타고 광고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광고 중에 100만 하나 100만 돌 뭐 하나 에너자이저의 네네네. 문제도 그런 거죠. 좀 더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는 속에서 맹목적인 열정은 꼽히게 되고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기계적인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의 하나의 은유로서 그 핫식스는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압축적 근대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거 아닐까요? 쌍용 자동차에 수많은 노동자를 죽이면서도 상관없이 사회의 양극화들이 극단화되는 사회를 네.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압축적 근대화가 결국은 뉴욕 마천루의 거대한 규모와 속도를 모델로 해서 거대한 한국식 개발 독재를 만들어내는 한국식 근대화를 이루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압축적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의 노동을 통해서 짜낸 것이고 단란한 가족의 저녁을 상실하면서 얻은 것이고 동네 어귀의 가게 앞에 평상에서 나와서 떠들던 동네 어른들의 수다를 네. 볼모로 해서 그것을 희생시키고 만들어진 것이 이러한 사회는 아닌가. 여기서 한 가지 아드레날린 사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사회가 정말 아드레날린에 중독된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건 이제 흥분 억제 호르몬이잖아요. 흥분을 하면 막 억제되는데요. 네. 이 아드레날린 중독을 대표적으로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예요. 근데 뭐냐면 한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한 사회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일정하게 가라앉혀줘야 되는 아드레날린 효과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은 그 사회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제적으로 분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웃음이 강요되는 사회죠. 개그 프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회입니다. 뭐 개콘부터 네. 시작해 엄청난 네네. 웬만한 쇼프로는 다 개그잖아요. 그게 뭐냐면 웃지 않으면 죽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강제로 웃게 해서 그 엔돌핀을 뿜어내게 하는 건데요. 거꾸로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건 이런 거죠. 한번 이런 그 부동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수백 배를 뛰었다가 또 수십 배를 떨어지는 이런 사회. 그 다음에 주식이 정말 수백 배로 미친년처럼 미친 듯이 뛰어왔던 네. 그런 사회. 하루에 하늘 끝까지 올랐다가 또 하루는 저 땅속 밑은 곳으로 곤두박질 쳤던 그런 사회 속에서 모든 그 자신의 어떤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했던 이런 사회 속에서 아드레날린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그 아주 과격한 스포츠 K1이나 네. 프라이드 FC나 이런 네. 스포츠를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막 피 튀고 이런. 네. 근데 그 스포츠가 중계 방송이 되는, 즉, 그 스포츠가 있는 나라는 네.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미국 아닌가요? 결국은, 예를 들면 유럽은 그 스포츠를 방영하지 않아요. 그것이 만들어진 나라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 네덜란드 선수들도 많지 않나요? 예, 그 사람들은 등치가 커서 나오는 것이지. 선수로 나오는 예, 거지만. 그 나라에서 그것이 하나의 대중적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이것은 똑같이, 예를 들면 놀이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디즈니랜드. 네. 이 디즈니랜드 같은 놀이동산이 있는 나라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한 사회가 인간의 소외를 극단화시키고, 네. 그 과정에서 정말 자기가 미치지 않으면 못 사는 사회.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막 미친 듯이 패고 싶고, 미친 네. 듯이 맞고 싶은 그 미친 사회에서 기계가 대신 미쳐주는 거죠. 개인이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흥분 억제 호르몬들을 분비함으로써 그 사회에 일정한 안전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드레날린 효과인데요. 결국 엔돌핀이나 아드레날린을 통해서 이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웃음을 강요하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아드레날린을 과잉 공급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놀이동산의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네.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그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롯데월드 혹은 에버랜드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은 그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전 국민이 미쳐야 하거나 아니면 미칠 것 같은 자극을 주어야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이제는 살지 못하는 사회가 됩니다.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열차들도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예. 나중에는 결국은 아드레날린 중독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과 관계되는데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서울의 홍대역 같이 강남역처럼 번화한 공간이 없는 게 아니죠. 어디나. 근데 재밌는 건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홍대 앞은 천국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네. 예, 밤새서 술집에서 놀 수 있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찜질방에 가면 아주, 편하게 샤워와, 찜질을 하면서 쉴 수 있는, 네. 그것도 싼 가격으로, 이런 아주 재밌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아드레날린을 통해서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사회고, 이 사회에서 어찌 보면 핫식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사회가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징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생산은 거대한 생산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본이 축적되기 위해서 엄청난 소비가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가 아니고서는 생산이 그렇게 급속한 자기 생산의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과도하게 권장되죠. 네. 광고를 통해서도 그렇고. 밤새 술을 마시게 하고 밤새 불을 켜게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동시에 또 엄청난 노동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 노동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노동보다 훨씬 길고 네. 훨씬 집요하고 훨씬 강력한 노동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쉬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속에서 이제 그 핫식스라고 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미국의 이와 비슷한 음료가 시작돼서 한국까지 상륙하는. 예를 들면 그 미국식 모델과 유럽식 모델 속에서 유럽식 모델 안에는 이런 핫식스 같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네. 과도한 노동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과도한 소비를 강요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네. 제가 그 북유럽에 잠깐 동생이 살고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재밌는 건 6시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요. 6시에요? 네, 6시에. 그래서 6시면 다 들어와서 네. 할 일이 없어요. TV 프로도 집으로 별거 가나요? 없어요. 예, 그래서 가족들끼리 토론을 하거나 그래요. 퇴근도 한 4시면 다 해요. 과도한 노동이 없어요. 아이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집에 4시면 4시도 더 일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피크닉을 가요, 가족들끼리. 그 평일에도요? 나라는 예, 와. 되게 공원이 발달해 있는데 그래서 피크닉 가방에다 피크닉을 가서 한참이나 수다 떨고 들어와도 6시 정도. 그러면 집에서 그때부터 네.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파티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네. 아니면 가족끼리 그때부터 토론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사회이고 어찌 보면 너무 심심한 사회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삶은 심심한 거여야죠. 자연이 그렇듯이. 너무 바쁘지 않아야 된다. 예,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시민단체 중에 뉴욕에서 시작한 어두운 밤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그 시민단체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자연이 그렇듯이 우리는 그 가로등을 끄고 그 별을 바라보는 이 일이 더 중요하지 밤새 노동을 하거나 밤새 소비를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찌 보면 그 약국과 병원이 한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칸칸이 약박스로 채워져 있는 약국이 아니고 사이사이에 뭐 시집 몇 권에도 껴있는 그런 약국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약의 효능이 아니라 약의 위험을 알려주는 곳이 약국이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네. 그 효능과 함께 위험도 같이. 그럼요. 그 효능보다 이런 게 있는데요. 그 간디가 쓴 힌두스와라지라고 하는 책에 이제 몇 가지 위험을 세 가지 인도인이 겪는 세 가지 위험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예요. 네. 근데 이 의사를 위험하다고 한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첫 번째 그 인간은 상처라는 게 왜 나느냐. 이것은 스스로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처가 나고 상처를 통해서 인간은 점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방어한 다음에 항체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몸이 아픈 이유는 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아프게끔 만드는 걸 성찰하기 위해서 아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기 몸살이 걸렸을 때 쉬라고 감기 몸살이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그래서 반성하게 하려고 몸이 아픈 건데 네. 그걸 반성하기 전에 약을 통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약을 만드는데 실험을 해서 네. 한 종족이 살기 위해서 다른 한 종족을 희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개하는 게 알코올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 더더욱 위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간디는 합니다. 네. 결국 이런 거죠. 우리에게 약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병이 점점 복잡해지고 병원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회는 미쳐가고 있는 사회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약이 많아지고 약이 좋아지고 있어서 사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약이 많아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쩌면 약이 없는 사회가 돼서 몸이 아프면 스스로 쉬게 해야 되는 사회가 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핫식스가 버젓이 그렇게 편의점에 있는 그 사회는 어찌 보면 정말로 위험한 그런 사회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문득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핫식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반성해야 될 문제는 아닌가. 그래서 피곤하면 자라고 얘기해야지 핫식스 먹고 정신 차려서 공부하거나 일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와, 정말 금요일 오전부터 의미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이렇게 주말이 됐는데, 금요일 정도면 사실 피곤할 수 있잖아요. 예, 예. 피곤하겠죠. 예. 뭐 그러면은 또 이쯤 되면은 오늘 핫식스 하나 또 먹고, 뭐 밤새 논다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는 피곤할 때는 예. 쉬어야 되고, 졸릴 때는 자야죠. 네, 잠깐이라도 자고 일어나서 남은 일을 한다든지 그게 정말 맞는 것 같네요. 많이 자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전 많이 자요. 아니 왜냐면 저는 자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밥 먹는 것도 좋지만 잠자는 걸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이 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불타는 금요일 이런 거 말고 네. 좀 책 한 권 읽다가 네. 예, 슬며시 자는 이런 금요일 같은 거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윤호 쌤은 그러면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책 한 권 읽고 책 뭐 몇 권까지는 안 읽고 몇 페이지 읽고 주무시나요? 보통?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네. 좀 뭐 쉬운 소설이나 산문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 글쎄요. 뭐 자기 전에 한 반 권은 보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뭐 철학서적이나 사상서들은 조금 시간 걸리고 그러죠. 원래 보통 잠을 자기 전에는 TV를 보고 이렇게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현대인들은 네. 사실은 책을 보고 잠을 자는 게 훨씬 더 뭐 건강에도 그렇고 뇌에도 그렇고 그렇죠.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자기 전에 읽은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예, 맞아요. 이윤우 쌤은 어쩜 그렇게
책도 많이 읽으시지만, 이렇게 기억도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주무시기 전에 책을 읽으시는 건가? 반 권 정도 읽으신다고 하니까 이건 대단한데요? 이윤우쌤과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댓글을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행복한맘님께서는 이윤우쌤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 우리 사회가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카스 이야기 참 공감되고요. 계속되는 주입식 교육, 취업전쟁, 또 자기개발 전쟁, 사상과의 전쟁으로 끝모르게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의식이 더 깨어야 될 것 같다고 국민TV 많이 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윤우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깨닫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본 게 있었는데 놀이공원 갈 때 피곤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수목원에서 아이들과 놀았더니 괜찮았대요. 수목원 좀 좋다, 그쵸? 예. 식물도 함께 보고 정서적으로도 좋겠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겠고요. 천천히 산책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이게 유럽의 지성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게 산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래서 공원이 많은가 봐요. 예, 학당이 소요 학당인 이유도 정말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함께 집단 지성을 만들었고 모든 지성인들이 걸어가면서 산책하는 거였는데 이게 미국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조깅 문화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을 네. 스스로 지키게 하기 위한 근육질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노동의 감가상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산책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산책하는 것이 익숙한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공원과 광장이 네. 없어졌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수목원의 산책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죠. 또 나중에라도 수목원 같은데 또 떠올리고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고요. 마지막 댓글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잼백님께서 더러움이 판치는 이때 공주대 이명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주 속상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윤호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이라고 아주 주옥 같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또 수줍게 웃어주시네요. 아름다운 배경님은 위안을 받았다고 해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금요일 오전 이윤호쌤과 대화하면서, 대화는 아니죠.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깨닫고 위안도 받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 오는 금요일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 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핫식스는 안 먹어도 그렇게 좀 바쁘게 지내고 있죠. 어쨌든 뛰는 모습 보고 달리기 잘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 달리기 못해요. 이은호 쌤은 좋아하셨나요? 달리기? 아니요, 저도요. 저도 안 좋아했습니다. 꼴찌 2장 많이 받아봤어요. 오늘도 감사했고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도 좋은 얘기 꼭 들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